지금 이제 관세율은 더 이상 높아질 건 아니기 때문에 90일 안에 협상 결과가 잘 나온다면 경기 침체 가능성은 좀 낮아질 수 있다. 다만 저는 그렇게 봐요. 미국 증시가 지난 몇 년간 이제 독주를 했거든요. 그 흐름은 사실상 끝났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만 가고 한국은 못 가고 그런 것보다도 오늘 뜨거운 뉴스가 있었죠. 네, 오늘 이제 안 그래도 저희 이제 촬영하는 시간에 방금 전이었던 것 같은데 이제 미중 무역 협상이 네. 타결돼가지고 맞아요. 관세가 이제 원래 145%를 때렸는데 맞아요. 30%로 미국이 중국의 상품관세 145% 때렸는데 30%로 인하. 중국은 대미관세 125%에서 10%로 낮췄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많이 낮았어요. 시장 예상보다 훨씬 좋은 거예요. 이게 왜냐면 처음에는 둘이 만나서 일단 그냥 그 눈치 보기 하지 않을까. 아, 뭐 공동성명 이런 것도 기대를 안 했는데 맞아. 공동성명 한다고 해서 다들 놀랬고 근데 관세율 인하 가능성은 높았는데 50에서 60%까지 낮출 줄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것도 사실 높죠. 높긴 한데 30%면 사실 이제 거의 다 낮춰버린 거죠. 그러니까요. 처음에 제시한 게 145%인데 30%면 거의 뭐 굉장히 물건 낮은 값으로 친다면 한 80% 할인해 주는 네, 느낌인데.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90일 동안 관세 이제 낮춰놓고 네. 다시 한번 협상하자. 어. 이런 좀 내용 같아요. 그래서 시장 지금 이제 저녁에 뭐 미국 증시가 아마 급등할 것 같긴 한데 네. 우리나라도 이제 요즘에 대체거래소가 열렸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관련 기업들 그 시간의 거래에서 급등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게 이제 이렇게 급등하는 건 시장 예상보다 훨씬 지금 관세율이 낮아졌기 때문에 일단 좀 긍정적이지 않나. 이렇게 일단 트럼프랑 미국은 관세를 왜 낮췄다고 보시는지랑 플러스로 어쨌든 이게 한국 주식 이제 장 마감 3시 30분 이후로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내일 한국 증시에 좀 어떤 영향을 주고 오늘 말씀하신 미국 증시는 정말 다 전반적으로 좀 폭등으로 이어지겠죠? 네, 그러니까 일단은 좀 강세를 보인다고 봐야죠. 왜냐하면 이제 시장이 이렇게 네. 예상했던 거는 조금 더 시간이 오래 걸릴 줄 알았거든요. 근데 네. 이제 생각보다 빠르게 지금 90일, 그럼 사실상 유예가 됐기 때문에 네. 90일 동안 또 시간을 번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시장 참가자들은 조금 이제 편하게 또 투자를 할 수가 있고, 물론 이미 이제 주가지수가 관세부가 이후로 급락하고 나서 많이 올랐기 때문에 뭐 오늘 이렇게 급등하고 나면 또 약간 차익 매물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상승 여력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수도 있겠지만 시장에 이제 어쨌든 관세 충격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당분간은 좀 안도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좋은 장세는 좀 더 이어질 것 같고, 그리고 트럼프가 결국 이렇게 트럼프나 뭐 시진핑이나 마찬가지로 결단을 했던 건 두 나라 다 피해가 너무 커요. 사실은 지금 LA 항구로 가는 배가 많이 줄고 있대잖아요. 중국에서. 근데 145%면 사실은 무역을 못 합니다. 못 하기 때문에 월마트의 물건이 2주 후면 없어진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산 제품 비중이 60%나 되니까. 그래서 더 이게 상황이 악화되면 뭐 양국의 피해가, 사실 미국이 더 피해를 보겠죠. 지금 상황에서. 네. 그래서 아마 일단은 낮춰놓고 네. 하자 이런 내용 같고, 다만 이제 좀 걱정되는 건 90일 안에 뭔가 또 서로 간의 협상 통해서 결과물이 나와야 되거든요. 지금은 일단 90일 동안 유예만 한 거지 협상의 결과물이 나온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역 합의를 위한 뭔가 이제 결과물을 90일 동안 만들어내되 그 전에 좀 불확실성 해소 차원에서 관세는 좀 낮추자 이렇게 좀 된 거기 때문에 네. 시간을 번 거지, 그 안에 뭐가 없으면 90일이면 이제 가을이잖아요. 가을에 또 이게 또 생각지 못한 급락장이 나올 수도 있어요. 네. 만약에 그렇게 되면. 그래서 우리가 한두 달은 조금 이제 증시가 괜찮겠지만 3개월째 들어가는 순간에는 조금 이제 긴장할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예를 들면 이 코스피 기준으로 했을 때 이제 증시가 이렇게 폭락했던 게 트럼프 관세 정책 네. 때문인 거고, 그 이후로 이제 조금 이제 반등을 했었는데, 그러면 앞으로는 어쨌든 트럼프가 어쨌든 유예든 뭐든 어쨌든 좋은 신호를 준 건 맞잖아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네. 위가 좀 더 열릴 텐데, 네. 근데 이제 아마 그렇게 되면 2,700까지는 좀 열려 있겠죠, 위가. 네. 근데 물론 이제 많은 분들이 뭐 여기까지 가면 좋겠지만 관세가 끝난 건 아니고 우리나라도 협상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불확실성이 있으니까 일단 2,400을 바닥으로, 고점은 항상 보시면 2,700 정도 되거든요. 요 안에서. 그러니까 이제 위를 한번은 터치하러 가는 흐름은 좀 이제 전개가 될 것 같고, 그리고 한국은 이제 한 가지 변수가 또 대선이 있다 보니까. 6월에 대선 네. 있죠. 근데 대선 같은 경우는 이번에 어쨌든 이제 누가 되든 간에 경기 부양을 해야 되니까 저는 뭐 누가 되든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보면 일단 이제 대선 전후까지는 좀 한국 시장은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코스피인데 나스닥 한번 본다면. 네, 나스닥도 지금 그동안 이제 정말 많이 빠졌죠. 나스닥 네. 같은 경우는
여기 전고점 이제 2만 포인트까지 좀 갔다가 최근에 이제 주가가 좀 많이 급락했다가 14,700까지 빠졌다가 지금 거의 한 절반 정도 회복됐거든요, 하락폭에. 근데 이제 여기서 조금 더 위는 좀 열려있기 때문에 차트상으로 보면 한 18,500 정도? 요 정도까지는 좀 가능할 텐데 이걸 다 메꾸긴 좀 어렵죠. 왜냐하면 이제 메꾸려면 정말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이 이제 완전히 뭐 합의가 또 돼야 되는 부분도 있고 또 지금 어쨌든 이제 기업들의 실적은 생각보다 좀 잘 나오고 있지만 뭐 지금 미국 증시가 많은 분들이 좀 그러잖아요. 좀 고평가됐기 때문에 밸류가 좀 싼 편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단 회복은 되겠지만 정고점 돌파하기까지는 조금 더 시간은 좀 필요하다. 그래서 뭐 미국도 좀 이제 한 번 오르고 나서 이렇게 옆으로 횡보하는 흐름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며칠 전에는 이제 파월이 트럼프 취임 후 3차례 연속 금리 동결했죠. 그 이유는 관세도 영향이 있었던 거겠죠? 네, 맞습니다. 이제 금리 동결했던 건 트럼프 대통령이 자꾸만 금리 인하라고 압박을 하는데 맞아. 그 연준 의장은 그냥 꿈쩍도 안 하더라고요. 근데 그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연준 의장의 생각은 데이터를 보고 움직이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관세가 불확실할 수밖에 없는 게 145%를 때려치면 누가 봐도 말도 안 되는 관세인데 연준 의장도 생각했겠죠. 이거 언제든지 또 낮아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2, 3개월 정도는 더 보겠다는 생각이에요. 그리고 이 관세가 부과됐을 때 물가에 어떤 영향을 줄지는 사실은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당장 물가 오르는 게 아니라 몇 달 후에 영향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갑자기 그냥 금리를 낮출 수도 없는 거고 근데 그러려면 또 경기가 망가져야 되거든요. 근데 사실 미국 경기 보시면 안 나빠요. 지금 나오는 지표 보면 고용 지표도 좋고, 그러니까 지표 자체로 보면 심리 지표는 안 좋은데 실제 실물 지표는 괜찮거든요. 그러니까 실물 지표 좋은데 단지 앞으로 물가 오를 것 같아 이런 것 때문에 막 금리를 선제적으로 인하하기는 이제 연준 의장 입장에서는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금리를 동결했고 이건 연준 위원들이 모두 다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시장 참가자들은 어쨌든 연준이 좀 먼저 선제적으로 해주길 원하는데 이대로 가면 경기 침체 올 것 같은데 그리고 금리가 지금도 높잖아요. 낮은 편은 아니니까 낮추길 원하는데 연준 의장은 실수하고 싶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 분위기가. 그래서 지금 막 시장은 약 좀 달라. 예, 나 지금 이제 앞으로 체력이 안 좋아질 것 같은데 약 달라고 하는데 파월 의장은 뭔 소리냐 지금 딱 봐도 정상인데 아프면 줄게 약간 이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한 2, 3개월 정도는 금리 인하 가능성은 좀 높지 않고 시장에서는 빠르면 7월 정도 보더라고요. 7월에 한 번 할 수 있고 근데 많은 분들은 한 9월 정도에 금리 인하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그 트럼프 대통령이 아무리 금리 인하 압박을 넣어도 파월 연준장은 쉽게 지금 금리 인하 그 결정을 내리긴 좀 쉽지 않다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실제 파월이 이번에 발표된 인상된 관세가 계속 유지된다. 물가 상승과 함께 경제 성장 둔화 및 실업률 상승이 예상된다면서 관세 인상에 따른 물가 상승 일시적인 수준에 그칠 수도 있죠. 인플레이션 압력이 더 오래 지속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진단했는데 어쨌든 트럼프와 이제 미국과 영국이 이렇게 좀 협의를 어느 정도 그래도 뭐 지금 이게 확정인 건 아니지만 잠정적으로 된 거면 뭔가 이런 인플레이션 경기 침체 우려되는 요소가 좀 줄어들었다고 볼 수 있는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이런 식으로 관세, 그러니까 무역 전쟁이 지금보다 완화되고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미국과 중국하고 미국과 유럽이거든요. 여기가 이제 우리 예상보다 좀 이 관세율이 확실히 낮아진 부분으로 이제 타결이 이제 나중에 된다면 당연히 뭐 경기 침체 가능성은 높지 않고요. 근데 이제 그 트럼프가 대통령이 이제 그 공약으로 했던 게 10% 보편 관세니까 예전보다는 관세가 올라가는 건 맞아요. 네, 맞지만 10% 관세 정도면 기업들이 충분히 비용 부담을 좀 그 받아들일 수 있고 또 가격 전가하는 것도 크게 문제될 건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번에 시장이 놀랬던 게 아니 10%는 그렇다고 쳐도 145%를 때려버리니까 이건 그냥 무역을 하지 말자는 어떻게 수준까지 보면 이런 가는 큰 그림 아닐까? 10%가 작게 느껴지게. 맞아, 그럴 수도 있어요. 맞아, 정확해요. 지금 그 누구는 10%가 크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너무 작아졌어. 맞아요. 처음에는 10%도 커 보였어요. 그 얘기가 정확히 맞는 게 처음에 이제 작년에 대선 전에는 10% 때린다고 하니까 다들 놀랬죠. 근데 뭐 지금 네. 140%를 때렸었는데 뭐. 이제 10% 가면은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트럼프 책에도 나왔죠. 거래 기술이거든요. 일단 세게 때려놓고 이제 10%를 낮게 보이는 건데 어쨌든 시장은 145%는 공포까지 받고 왔고 지금 이제 관세율은 더 이상 높아질 건 아니기 때문에 이대로 만약에 어쨌든 90일 안에 협상 결과가 잘 나온다면 경기 침체 가능성은 좀 낮아질 수 있다. 근데 다만 연준이 생각하는 물가는 낮아지기 쉽지가 않겠죠. 기존보다 관세가 부과되니까. 그래서 금리 인하 속도는 계속 좀 늦어질 수밖에 없고 어쨌든 연준이 그리는 그림에서 2%까지 물가가 낮아져야 되거든요.
근데 그걸 달성하는 거는 만만치 않다. 다만 그래도 다행인 건 뭐냐면 유가가 많이 떨어져 있어요. 국제 유가가 많이 급락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관세가 지금 뭐 10% 정도 부과돼도 뭐 물가가 막 위로 뭐 엄청나게 튄다거나 그럴 가능성은 높지 않다. 그래서 유가 안정화는 그래도 좀 다행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간에서 미국 주식 핑크아웃과 경기 침체 가능성 얘기하신 분들도 있는데 현재로서는 그런 신호가 없다고 좀 봐야 되나요? 그러니까 일단은 만약에 관세 이 부분만 잘 된다면 뭐 미국 증시가 이렇게 또 무너지고 뭐 그럴 가능성은 높지 않은데 다만 저는 그렇게 봐요. 미국 증시가 지난 몇 년간 이제 독주를 했거든요. 그 흐름은 사실상 끝났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만 가고 한국은 못 가고 그런 것보다도 이제 서로 약간 이제 시속 게임은 하겠지만 한국도 가지고 뭐 독일 요즘에 독일 증시 좋잖아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렇게 분산되는 그러니까 달러가 혼자 좋으면서 미국만 가는 흐름이 아니고 AI 때문에 미국이 더 가기도 했지만 어쨌든 지금은 여기서 좀 저는 분산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이제 증시로 치면 우리나라 치면 조선방산이 너무 좋았잖아요. 그러니까요. 이들만 가는 장이었거든요, 사실은. 거기에 화장품 정도? 지금 보면 근데 이게 분산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그 글로벌 증시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좀 올해까지는 저는 좀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원달러 환율도 1,400에 밑으로 떨어졌는데 지금 오늘 원달러 환율 어떻게 되나요? 여기 보시면 이게 원달러 환율인데 이게 1370원까지 이렇게 떨어졌다가 다시 좀 예, 다시 좀 반등을 했어요. 그래서 왜냐면 이게 지금 다시 달러가 강해지니까 미중 무역 협상 이제 어느 정도 되면서 다시 좀 달러가 강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420원까지 왔지만 국내 지금 원달러 환율은 이제 과거보다 너무 높기 때문에 좀 비정상적인 흐름은 맞거든요. 그래서 저는 결국 1,400원 좀 아래로 떨어진다고 보고 있어요. 환율은 내려가고 대선이 끝나면 뭐 누가 되든 간에 정치 불확실성 확실히 더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아마 1,400원 이하로는 뭐 결국엔 좀 내려가는 그림이 결국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대선 누가 되든 임기는 채우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우리나라는 못 채운 경우가 그러니까 너무 그게 좀 많으니까 이제는 아이고, 참. 이게 사실 그게 나라의 불안정성을 가져오잖아요. 어쩔 수 네. 없이.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가 말씀 잘해주신 게 환율이 더 높은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대통령 임기를 제대로 맞춘 경우가 그렇게 없잖아요. 예, 최근 들어와서도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정치 불확실성이 계속 생기거든요. 그래서 임기를 어쨌든 이제 제대로 마칠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런 이제 부분들이 나온다면 환율은 더 안정화될 텐데 근데 어쨌든 지금 이제 한 달밖에 안 남았으니까 정치 리스크 때문에 사실 여기서 좀 많이 올랐거든요. 환율이 이때. 그래서 이 대선 결과가 나온다면 환율은 일단 1,400원 아래쪽으로 조금 더 정상화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불확실성, 뭐 세계적인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안전자산을 선호하는 현상이 있는데 네. 금이 이제 사상 처음 온수당 3,400달러도 돌파했었는데 4,000달러도 찍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가격은 어떻게 되고 앞으로 요게 이제 금 가격인데 네. 정말 많이 올랐죠. 이게 한번 보시면 금이 이게 월봉 차트인데 끝없이 오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2022년도에 우크라이나 전쟁 터지고 나서 좀 빠졌다가 랠리를 좀 보이고 있는데 지금 거의 한 3년째 오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금이 사실은 이제 그동안 그 안전자산 역할을 톡톡히 했고 네. 최근에 관세전쟁 최대 수혜 상품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그 관세전쟁 한참일 때 이제 가격이 급등했는데 지금 일단 무역협상이 타결이 됐잖아요. 중국과 어느 정도는. 그랬기 때문에 지금 영국과도 합의가 됐고 점점 일본, 뭐 유럽, 한국 이런 국가들과 합의가 계속되면 금값은 하락 압력을 받을 가능성이 좀 높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안전자산 선호 현상보다 위험자산으로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금 가격 자체도 지금 단기간에 많이 올랐고 또 금 대체제로 지금 최근에 비트코인이 비트코인 네. 비트코인은 근데 어느새 가격이 많이 반등했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성격은 비슷하긴 한데 금 대체제 중에 하나거든요. 그리고 위험자산이에요. 어쨌든 비트코인은. 그렇기 때문에 지금 환경에서는 오히려 비트코인이 더 저는 유리하다고 봐요. 지금 현재는. 금은 어쨌든 뭔가 불확실할 때 사람들이 약간 회피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관세전쟁 때문에 많은 수혜를 받았는데 일단 당분간은 이제 관세에 대한 좀 리스크가 줄어드니까 이 많이 오른 상태에서는 사람들이 좀 차익 매물을 저는 내놓을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금은 좀 단기적으로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여의도에 계신 분들은 예전보다는 지금은 좀 더 비트코인 사시는 이제 여의도에 계신 증권사나 네. 계신 분들 많이 늘어났나요? 왜냐하면 제가 알기로 이제 주식은 쉽게 투자 못 하잖아요. 네. 그럼 걸리는 게 있어서 비트코인 아마 갈 일이 별로 없을 텐데. 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은 사실은 뭐 하시는 분들 되게 저도 많은 걸로 알고 있고 사실은 비트코인 요즘에는 뭐 나이 제한도 없기 때문에 그냥 사실 뭐 50대, 60대 분들도 많이 하시고 20, 30대 뭐 특히 대학생분들은 거의 비트코인 다 대부분 하시는 것 같아요. 확실히 접근성도 워낙
좋다 보니까. 근데 이제 비트코인도 저는 뭐 아시겠지만 예전엔 저도 좀 부정적으로 봤지만 작년부터는 이제 비트코인도 좀 긍정적으로 봤던 이유가 그 하나의 자산으로 인정했던 게 결국엔 뭐 트럼프의 정책도 있지만 그 ETF, 미국 같은 경우 현물 ETF까지 이렇게 되면서 제도권으로 들어온 거잖아요. 들어왔죠, 일단. 네, 그게 이제 결국 인정을 한 거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저도 뭐 주식시장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인정을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했고 또 거기에 트럼프의 정책도 비트코인에 유리한 정책 쪽으로 지금 이제 끌고 가려고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또 뭐 무엇보다 비트코인에 돈이 엄청나게 지금 들어가 있어요. 예, 비트코인 시총이 아마 우리 한국 지수보다 더 많을걸요? 아마 역전한 걸로 저도 알고 있어서 그런 걸 본다면 하나의 자산이고 근데 이제 비트코인이 어쨌든 가치 평가하기는 되게 어렵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비트코인이 그 지금은 좀 약간 올랐잖아요. 그래서 변동성은 나올 수 있겠지만 비트코인 가격에 좀 선행하는 게 글로벌 유동성 지표거든요. 글로벌 유동성에서 제일 많은 은행이 그 중국의 중앙은행입니다. 인민은행이라고 그러죠. 여기서 돈 풀면 몇 달 후에 보통 비트코인 가격에 좋게 작용해요. 근데 최근에 지금 뭐 아시겠지만 중국 돈 풀잖아요. 중국이나 미국이 이렇게 돈 풀어주면 어쨌든 유동성은 증가하니까 그 유동성이 풀리면 비트코인의 영향을 당연히 주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 뭐 가격 자체는 견조할 것 같고 그 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뭐 자기는 비트코인 대통령이라고 했지만 스테이블 코인 얘기를 자꾸 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스테이블 코인 1달러당 그러니까 1달러에 1비 어떻게 보면 이제 예를 들면 비트코인이라고 치면 1비트코인을 맞춰버리는 거죠. 그러면 스테이블 코인을 하나 발행할 때마다 미국 국채를 사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달러 가치를 자동적으로 보존을 해요. 이 암호화폐 시장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거를 발행을 하니까 이 자체로서 반대급부로 달러를 살 수밖에 없어요. 자동적으로. 그럼 달러 가치가 자동으로 유지가 되겠죠. 그러니까 일부러 좀 그런 이제 좀 설계도 해놓은 것 같은데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좀 계속 활성화될수록 어쨌든 이게 달러한테도 어쨌든 이제 안전판 효과를 해주니까 뭐 비트코인한테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 같고 최근에 또 이재명 후보도 스테이블 코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되게 좀 이 암호화폐 쪽에서 이 정치인들의 시각도 과거랑 다르게 어쨌든 이제 인정을 하는 분위기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비트코인이든 암호화폐든 너무 뭐 우리가 모르는 알트코인은 진짜 저도 잘 모르겠지만 좀 검증된 이런 암호화폐는 이제는 좀 정말 중요한 자산이 좀 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번 조정기 때 미국의 빅테크 관련 주주도 많이 떨어졌었는데 AI 투자 랠리는 끝났다고 봐야 될까요? 다시 오르는 걸까요? 그럼 이번에는? 좀 시간이 걸리지만 이 랠리가 끝났다고 보실 필요 없는 게 왜냐면 저도 좀 걱정했던 게 경기 침체 막 온다 그러고 AI 뭐 투자 지출 좀 줄어드는 거 아닌가 이런 우려가 컸는데 그건 그냥 기우였어요. 월가에서도 일부 나왔어요. 뭐 아마존이나 마이크로소프트가 뭐 줄이니 많이 막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결론적으로 이번에 실적 발표에서 마이크로소프트나 아마존은 지출 줄인다고 하지 않았고 오히려 마이크로소프트는 더 늘린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뭐 구글도 유지했고 메타는 더 늘려버렸죠. 그렇기 때문에 빅테크는 전혀 흔들림 없고 그 다음에 이제 빅테크가 투자할 때 그 밑에 있는 인프라 기업들 있잖아요. 뭐 특히 또 전력 수요가 늘어나니까 뭐 발전 회사라든가 이런 회사들 CEO 얘기 들어보면 뭔 소리를 하고 있냐. AI 지출 계속 늘어나고 있다. 이런 수요를 내가 본 적이 없다. 더 강하게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런 CEO들 발언 보면서 깜짝깜짝 놀래거든요. 이 정도로 괜찮은 건가? 예상보다 훨씬 지금 좋은 것 같아요. 이쪽 수요가. 근데 시장은 그걸 좀 걱정을 했죠. 줄어들까봐. 그래서 그냥 그건 기우였고 AI 지출 증가에 대한 부분은 아직은 의심하실 필요는 없고요. 다만 이제 주가들이 몇 년간 많이 올라서 비싸지다 보니까 주가가 좀 최근에 지지부진한 거지 어쨌든 펀더멘털 자체는 지금 문제가 없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혹시라도 또 증시가 많이 흔들려서 빠지면 그때 또 좋은 기회가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은 기회 생기는 미국 빅테크 주주 중에서 어떤 거 좀 사야 될까요? 저는 뭐 여전히 그 이제 미국 빅테크에서 지금 그 AI로 실제로 지금 돈을 제일 잘 버는 회사는 전 메타 같아요. 메타가 이제 AI를 접목해서 광고로 예, 실제로 돈 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출도 많이 하지만 그래서 저는 메타가 작년부터 실적 발표한 거면 되게 좀 그림이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메타를 좀 확실히 저는 괜찮게 보고 있고 빅테크 쪽에서 또 역시 테슬라도 괜찮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테슬라는 전기차가 지금 안 팔려서 좀 시간은 좀 걸리긴 할 것 같아요. 그리고 너무 이제 그 테슬라의 말빨로 좀 움직이는 경우가 좀 있어가지고 그래서 주가 오를 때는 조금 조심하시고 테슬라 아시겠지만 폭락할 때 사면 좀 수익률이 괜찮은 편이에요. 그래서 최근에 좀 올라가는데 이렇게 오를 때 투자하시는 것보다는 조금 내려갈 때 좀 보시는 것도 좋다. 어쨌든 테슬라도 지금 AI가 본질은 아니지만
자율주행이나 사실 로봇 사업이 다 AI랑 접목돼 있거든요. 그래서 AI 관련주로 보시면 좋겠고, 다만 빅테크 전체 쪽에서는 AI로 확실히 지금 돈 버는 건 일단 메타. 예, 메타가 좀 확실하기 때문에. 메타랑 테슬라 차트 한번 볼까요? 네, 한번 볼까요? 여기 이제 메타 플랫폼스인데, 한번 이제 일봉 차트로, 여기도 좀 한번 최근에 폭락했었죠. 네. 그랬다가 이제 최근에 회복되고, 그러니까 미국 나스닥하고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비슷한 상황이고, 테슬라는 이제 반토막 났다가 이제 조금 예, 회복되고 있는데 조금 시간은 걸릴 것 같아요. 이때 데미지가 너무 커가지고. 근데 이제 6월에 아시겠지만 로보택시 나오거든요. 그리고 일론 머스크가 경영에 아마 복귀할 거라서 좀 괜찮겠지만 시장은 계속 검증하려고 하겠죠. 실적 같은 거. 그래서 이 테슬라는 쫓아가지 마시고 제 생각에는 요 구간입니다. 요 구간. 250달러 이하 정도면 굉장히 편입하기 좀 편하지 않나. 내려가는 걸 좀 이용해서 한번 편입 기회를 노려보시면 좋겠고, 지금 가장 안 좋은 게 애플이에요. 애플이 지금 가장 안 좋은 게 왜 그러냐면, 애플은 미중 관세 전쟁 최대 피해 기업 중에 하나인데, 그것도 있지만 AI가 지금 없어요. 사실상. 그러니까 AI로 뭔가를 좀 보여줘야 되는데 내년으로 또 연기시켜 버렸더라고요. 업데이트를. 그 시리 업데이트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시간이 걸리니까 애플은 좀 인고의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고, 예. 그 나머지 뭐 사실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이나 아마존은 좀 비슷하게 움직이니까 나스닥 따라서 좀 움직일 것 같고, 그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어쨌든 이제 경쟁자들이 좀 뛰어들긴 하겠지만 그래도 AI 지출이 좀 줄진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엔비디아도 뭐 너무 우려할 필요는 없다. 많이 반등했네요. 네, 많이 반등했어요. 그러니까 뭐 AI 지출 줄어든다, 뭐 중국에 수출 못한다. 근데 어쨌든 지금 엔비디아도 중국에 또 칩 수출 허용할 수 있게 사양을 좀 낮춘 게 있고, 지금 미국과 중국이 갈등을 좀 풀고 있잖아요. 그럼 뭐 당연히 좀 긍정적일 수 있어서 엔비디아도 괜찮다. 그래서 빅테크 전체적으로는 애플 빼고는 뭐 전체적으로 이제 당분간 분위기는 좀 괜찮을 것 같은데, 그 중에서는 어쨌든 그래도 제 생각에는 메타가 좀 제일 낫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만약에 미국 주식 살 때 빅테크 말고 다른 쪽에서는 좀 괜찮게 보신 게 있으세요? 저는 이제 미국에서 좀 괜찮게 보는 것 중에 하나가, 뭐 기업은 좀 그런데 이제 뭐 기업도 있겠지만 그 산업으로 보면 미국이 지금 그거 하잖아요. 트럼프가 원하는 게 관세 이렇게 때리는 것 중에 하나가, 사실 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그 미국의 공장 지어라. 네. 이게 저는 가장 크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의 그 제조업 좀 육성하기 위해서 그런 이제 정책들을 내놓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미국이 만약에 제조업을 계속 육성한다면 거기에 관련돼서 이제 인프라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 좀 좋아 보이고, 물론 이 좀 비싸긴 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싼 기업은 아닌데, 뭐 여러분도 다 아시는 기업이 GE 버너바 있잖아요. GE 버너바로 그 LNG 발전소의 그 풍력 터빈 만드는 기업이거든요. 그 LNG 발전소에서 터빈, 예, 그거 이제 하는 회사 중에 하나인데 비싸긴 비싸요. 요 기업이에요. 주가가 좀 많이 오르긴 했는데, 요게 이제 그 AI 전력 이제 제공하려면 미국 같은 경우, 트럼프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지금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LNG 발전을 자꾸 얘기하니까, 그래서 LNG 발전소에서 이 터빈이 반드시 필요하고, 터빈은 지금 공급 부족 상태입니다. 세계 1등 기업이에요. 우리나라의 경쟁사가 두산에너빌리티예요. 두산에너빌리티도 LNG 요 터빈 만들거든요. 그래서 물론 좀 기다리셔야 되겠죠. 지금 좀 많이 올랐으니까. 그렇지만 요 기업도 괜찮고, 그리고 이제 여기도 이제 그 아까 GE 버너바도 그렇고, 요 아메텍이라는 기업도 이제 미국에서 공장 지을 때 필요한 이제 여러 가지 계측기라든가 이런 이제 부품들을 좀 만드는 회사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 이제 주가 이것도 엄청 빠졌어요. 빠졌다가 지금 올라오는데, 이런 기업들은 미국이 어쨌든 이제 제조업 부흥할 때 그 옆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주인공이라기보다는 이제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또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도 이제 뭐 철강 업종도 저는 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철강주들도 한번 좀 고민해 보실 필요는 있는 게, 왜냐면 이번에 이제 미국이 철강에는 그 관세 때렸잖아요. 품목 관세 때렸는데, 미국의 철강 회사들은 상당히 많은데 해외 업체들이 이제 미국에 들어가기가 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미국 철강 업체들은 어떻게 보면 이제 다른 해외 기업들보다 가격 경쟁력이 더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유리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국이 이제 공장 지으면 거기도 철강 같은 거 많이 필요하거든요. 예, 기초 소재로. 그래서 미국의 철강주들도 트럼프 정책에 저는 좀 수혜주가 좀 되지 않겠냐 해서, 그러니까 결국 핵심은 트럼프가 원하는 산업, 거기서 미국 회사들 중에 좀 수혜받을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을 한번 이제 골라보자는 생각에서 아까 말씀드린 GE 버너바나 뭐 아메텍이나 철강 업종, 이런 기업들도 한번 이제 주목을 해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말씀하신 그런 트럼프가 원하는 거에서 좀 종목을 찾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이번에 많이 떨어졌을 때 빅테크에서 그래도 좀 투자를 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 저는 이제 빅테크에서도 이제는 그럴 것 같아요. 다 가는 게 아니라 네. 저는 그냥 차별화 될 것 같아요. 확실히 AI로 뭔가 보여주지 못하면 네. 기존에는 빅테크 다 갔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건 좀 끝난 것 같고 아까 제가 이제 메타도 말씀드렸지만 요즘에 AI로 제일 많이 간 게 그 팔란티어잖아요. 팔란티어가 그렇게 요즘 주가 어떻나요? 뭐 정말 많이 올랐는데 최근에 신고가 났다가 이제 실적 발표하고 한 방 맞아버렸거든요. 예, 근데도 주가 많이 올랐죠, 보시면. 다시 다 올랐네요. 실적 발표하고 한번 급락했다가. 근데 이게 이렇게 비싼데도 잘 가는 게 AI 기업인데 실적도 좋고 대체 불가능해요. 이 회사를 지금 대체할 수 있는 기업이 없다 보니까 지금 독보적으로 지금 굉장히 좀 좋은 분위기 좀 이어가는 것 같은데 다만 이제 비싸긴 하지만 어쨌든 지금 미국 시장에서도 원하는 게 이런 류의 저는 기업 아닌가. 그러니까 미국도 이제 종목 장세로 갈 것 같은데 확실히 뭔가 대체 불가능하고 트럼프 관세 정책이 뭐니 그런 거 스트레스 안 받고 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로 선택을 좀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빅테크 안에서도 AI로 돈 벌어줄 수 있는 기업, 그러니까 빅테크가 된다 안 된다를 떠나서 좀 잘 골라내야 된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트럼프 정책에 오히려 수혜주들은 계속해서 뭐 트럼프가 이런 정책을 구사하는 이상 수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쪽도 괜찮고 그래서 AI에서 돈 버는 거 하나랑 또 한편에서는 뭐 다 AI랑 연결돼 있죠. 근데 트럼프 정책에 따라 관세 영향도 좀 제한적이면서 미국에서 공장을 지을 때 인프라를 이제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 계속해서 수혜를 좀 받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